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쉬시고 계시나요? 네, 어려운 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고 맛깔스럽게 요리해드리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시청해주시는 이제 구독자분 중에 좀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 제 경험상 나오는 겁니다. 전 경험상 나온 거고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해보니까 기관에 있는 애널리스트나 또는 기관에 있는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개인은 너무 어렵게 분석을 하면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그 실적 분석, 섹터, 그 기업이 속한 그 업종이죠, 섹터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부터 해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도 보면은 뭐 MACD나 뭐 RSI부터 CCI부터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너무 이런 거를 이제 복잡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 분석이 과연 뭐였는지조차도 헷갈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하느라고 지쳐갖고 분석을 하기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니멀라이즈라 그렇죠.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가장 최소화, 쉽게 하면서도 추세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분석하실 때, 종목을 분석하실 때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고요. 내가 대충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되겠다 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더 이제 이렇게 간단한 형태의 기준안을 갖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그런 방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 삼성 엔지니어링,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 엔지니어링은요, 그 플랜트업을 주로 하는 회사예요. 자, 플랜트 하면은 뭐 이런 정유시설부터 뭐 여기 이제 화학 그 플랜트가 있고 비화학계 이제 플랜트가 있는데 이제 화학 플랜트 같은 경우는 보통 석유화학, 네, 이런 정유 그런 쪽을 하고 비화학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환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그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다른 쪽 관련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수출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멕시코랑 이런 데 공시가 나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네, 이제 해외에 그 사업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비화학 계열 이런 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삼성전기라든가 기타 뭐 삼성 관련된 계열사들 그러니까 내부죠. 내부적인 그 기업 내 그룹 내 그런 거래가 많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이 최근에 이제 어쨌든 멕시코에서 총 규모 4.1조인가요?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어떤 단일 계약 관련된 그런 공시가 뜨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움직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뭔지, 이 계약 내용, 수주 내용이 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쉽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설명드렸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삼성 계열사고요. 이제 보통 플랜트 관련된 그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그 석유화학 쪽 이런 쪽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삼성 계열사 상대로 비화학 계열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조단위 매출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그룹사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쁜 회사는 아니죠. 네, 기본은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원 그 어떤 시황에 대해서 좀 이제 보면은 자, 삼성 계열사 산업환경공사죠. 네, 이걸 수주를 했고 그 계열사 공시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것들 이제 계속 지금 보면 최근 며칠간 계속 무슨 뭐 이런 계약 같은 거 수주했다고 수주 공시가 계속 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산업환경공사 그 공사죠. 네, 위에 있던 거랑 같은 건데 삼성전자 네, 정사를 상대로 하는 거고 매출액 대비 8.67%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죠? 10억, 100억, 1000억, 4,800억 가량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 정도 계열이고 그 정도 그 규모고 그래서 네, 평택에 대한 것들 뭐 누적 계약금 같은 거 이렇게 뭐 많죠. 어차피 삼성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글쎄요,
자체 계열사 내 자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쭉 계속 있었고, 일단은 최대 주주, 네, 소유 주식 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은 기업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겠다, 이런 뜻이 되죠. 그리고 또 뭐 계속 나오는 이 해외 수주권, 네, 해외 수주액이 33조, 건설사들 전체입니다. 이게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아니라 국내 건설사들이 302억 달러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최근에 났던 거 37억 달러 규모의 도스보카즈 정유 공장 건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지금 관건은 바로 요 멕시코의 도스보카즈, 이게 지금 관건인데, 자,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볼게요. 요거, 네, 요런 것들 지금 있죠. 네, 자, 요런 내용들. 자, 요거 관련해서 이제 투자 판단서가 있었죠. 그래서 주요 경영 공시가 10월 30일에 있었는데, 전체 규모는 4.1조 원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 39개월. 자, 3년이 조금 넘죠. 3년 반 정도 되는 계약 기간 동안에 4.1조 원입니다. 이제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한글의 문제긴 한데 계약 낙찰 의향서입니다. 그 계약이 됐다기보다 letter of intent예요. letter of award, 이게 아니라요. 네, 그래서 사실상 계약 전에 계약 의향,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계약과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받은 거죠. 네, 도스버카스에서 이거 받은 거고, 그 항목이나 이제 어떤 제한사항, 뭐 금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있죠. 그걸 놓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딜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그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온 이 내용도 뭐 어쨌든 뭐 좋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약이 되는 레터 오브 월드나 이렇게 최종 계약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상으로 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까지, 20년은 지금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3분기까지 나와 있는데, 야, 매출은 보통 5조 5천억, 뭐 5조 4천억, 6조 3천억, 네. 올해는 아직은 안 끝났으니까, 그 5조 5천억에서 6조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6조 정도. 근데 매출은 6조가 넘는데, 이제 보시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469억, 470억 정도. 네. 이게 1%가 지금 안 되죠. 5조 5천억 규모니까. 그쵸? 2천억. 그 다음에 3,800억. 네, 요 정도면은 거의 뭐 4%? 그쵸? 4% 조금 안 되나요? 이게. 그리고 요거는 65, 30이니까 뭐 5점 몇 퍼센트.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보면은 4%, 5%? 네. 왜 그러냐면 플랜트 쪽은 변수가 많아요. 네. 제가 이제 플랜트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플랜트 사업은 규모도 크고 한 건당 이제 규모 어쨌든 금액이라든가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게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율, 해외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되게 민감하고요. 돈이 크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움직여도 그 차이가 크거든요. 물론 환율이 올라주면 되게 좋지만 아닌 경우에는 손해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환차 리스크. 근데 두 번째는 공사잖아요. 공사기 때문에 자재를 납품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재 납품이 제대로 안 되면 현지에서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에서 어떻게 자재 조달을 하거나 이런 비용입니다.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뭐 아까 이제 보다가 말았지만 그 전체 규모 중에 지금 현재 계약금이 1.3조 원인데, 네. 근데 이 금액이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분할 납부가 되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자재부터 뭐 그 공설 현장의 그 인부들, 건설 장비들 이런 걸 다 해놔야 되는데 다 비용이죠. 그런 비용이 사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정적 부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금액을 받으면서 메꾸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수도 좀 많고, 이 금액을 받아서 이익으로 전환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4조 정도 되지만 아까 3년 반이었죠. 3년 반 정도에 4.1조면
뭐 대충 뭐 1조 얼마씩 1년인데 그것도 이제 투자되는 돈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억 단위로 해서 1조면은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억 단위 기본할 때. 근데 1조 4천억이면 만약에 그 영업이익률이 아까 4%에서 5% 정도 됐는데 그 한 5 정도, 네, 5% 정도 이렇게 잡았을 때 700억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영업이익으로 볼 때는 한 700억 정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되게 큰 금액 같지만, 한 해에 이런 영업이익을 볼 때, 물론 비중이 높습니다. 적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이거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오히려 삼성 기업 내에서 계열사 간에 거래하는 부분, 그 부분을 더 중요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열사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약간 비용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내고하는 거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재무제표 관리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큰 규모의 공시가 나와서 이걸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해외 수주료 누적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 볼 때 좋습니다. 좋은데 중단기적으로 볼 때 과연 주가가 그만큼 빨리 움직일 거냐, 이거는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좀 보면요, 우리 순서대로 하던 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수급부터 먼저 볼까요? 네. 수급을 먼저 보면은 그동안 기간은 계속 그 공시가 나오고 나서부터도 계속 매수였죠. 매수로 가다가 지금 매도가 나오는데, 이 매도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외인들은 팔다가 지금 조금 다시 이제 매수로 들어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매도 위로 있었고, 기관이 주로 이제 매수를 이끌어 왔어요. 네. 기관이 매수를 이끌어 왔던 거고, 이 지금 수주로 강세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자, 11월 22일, 그쵸? 12월 19일 공시. 자, 12월 19일이 있던데, 그쵸? 기간의 그 매수를 보면 그 전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던 건지 계속 매수량을 늘려왔습니다. 이때 늘려왔고 이제 공시가 나왔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알거든요. 그 애널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알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며칠 매수를 하다가 조금씩 수익 실현, 지금 그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외국인들은 11월 19일 날 이제 나오면서, 그날은 이제 원래 재료가 나오면은 좀 매도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인지 좀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상단 조정기에서 다시 매수에 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아무래도 답답한 흐름이 자꾸 오니까 좀 이제 매도가 좀 있다가, 이 왜 그러냐면 그 상단에서 좀 매도 간의 기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좀 설명드릴게요. 이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자리를 좀 잡는 듯 하니까 개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직 기관하고 외인은 순매도. 네.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 있는 상태고요. 네. 자, 이런 상태인데, 자, 기술적 분석으로 이걸 연결해서 보면,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지 이제 설명드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어느 정도. 왜냐면 어제 오늘 이렇게 매도가 있었죠. 즉 단기 상승을 했는데, 자, 계단식. 네. 여기서 보면 계단식, 여기 계단, 약간의 계단식. 조금 조정을 여기까지 좀 하고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성급한 모양의 계단이 됐죠. 네. 계단은 디디고 올라갈 때 이게 발 딛는 데가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돼 있어야 되는, 약간 가파르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양봉으로, 긴 양봉으로 치고 올리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에너지 소비가 단기간에 너무 심하죠. 보시면 11월 달에 한 11,000원에 있었던 게 지금 14,000원이에요. 3,000원이 올랐습니다. 20 몇 %가 올랐거든요. 단기적 상승이 너무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너무 좀 많이 소비가 된 상태고,
지금으로선 기간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자, 지금 이 14,000원이라는 게 지금 몇 단계가 건너뛰어서 이게 지지 라인이 될지는 좀 아직까지는 불명확합니다. 봉 3개가 뭐 지지선을 작용을 하지만 그건 너무 건너뛰었거든요. 다지면서 가는 것보다는 좀 건너뛴 게 있어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심리 상태도 약간 과매수 상태예요. 과매수 때는 보통 이 기관 쪽은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5일선을 깨면서까지도 한번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한 요 정도 단계까지도. 네. 전에 건너뛰었던 요 단계, 여기까지도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의 움직임, 지지의 움직임,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금요일 날에는 거래량이 줄고, 어쨌든 꼬랑지를 만들면서 멈춰주긴 했어요. 직전 이 거래일 동안 몸통에 비해서 너무 긴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락 전환 신호거든요, 원래. 네. 참고로 말씀드린 이런 거는 하락 전환 신호인데, 그나마 거래량이 좀 덜 터졌어요, 이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지, 지금 하락 전환 신호까지 나온 상태에서 어쨌든 음봉이긴 하지만 꼬랑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한번 지지 의지를 나타나긴 했는데, 이 14,000원에 대한 지지, 지금 지지선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평선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 하나입니다. 이걸 보면서 5일선이 일로 붙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보통 꺼졌네요. 아직 꺼졌는데, 자,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릴 때, 자,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 네, 요걸 이제 말씀드릴 때, 그 지지선, 아니 저항선을 이제 다른 종목에서 말씀드릴 때도 이 공하고 장기 이평선이 내려와서 서로 붙을 때 돌파하는 게 덜 필요하다 그랬죠. 저항선 하나씩 돌파하는 것보다 뭐 장기 이평선하고 이런 공이 많이 붙은 애들이 붙어있는 구간에 한 방에 돌파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지지선도 너무 붙어 있으면은 또 한 방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성급하게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이게 안정화되는 걸 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종목이 지금 누적 수주도 그렇고 괜찮아요. 한 3년? 네. 3년 정도 이렇게 3년 정도 바라보시고 했을 때는 되게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중단기적으로는 한번 이 추세가 좀 지켜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종목을 이제 매매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종목을 접근할지 항상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이나 내가 어떤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매수로 들어가겠다, 이런 걸 연습하시는 게 주식 매매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항상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고요. 네, 주말 쉬시는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편안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